민주당이 내놓았던 이 사진들이 어떤 사진인지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제보자의 주장은 자주 출입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사진의 그 촬영 시점은 확인된 것은 지난해 8월경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자기 돈 내고 룸살롱 가건 자기 돈 내고 소고기를 사 먹건 저희는 그거는 뭐 그것까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직무 관련자. 사실 뭐 3장의 사진을 내긴 했습니다만 이 빈 방과 또 이런 숲집 내부를 찍은 사진, 이건 이제 민주당이 그냥 뒤에 가서 찍은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두 사진은 결정적인 사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사진, 지기현 판사가 동석자와 뭐 어깨동무하면서 찍은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거고 또 이 동석자 두 사람은 누구냐, 이게 쟁점이었는데요. 오늘 집판사의 해명은 민주당 주장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읽어드리죠. 2023년 여름, 민주당은 2024년 작년이라 그랬거든요. 시점이 일단 다릅니다.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매우 이 직무와 연관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니란 겁니다.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 친목자리였다는 겁니다. 서울로 와서 저녁 식사 후에 밥값을 내가 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후배들이 술 한잔 먹자면서 인근에 있는 1차 식당의 인근 주점으로 나를 데려갔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진이나 찍자고 해가지고 찍은 거다. 나는 식사 비용만 결제했고 술자리 시작 전에 자리를 나와서 술값은 누가 결제를 냈는지 얼마 냈는지 모른다. 라는 게 지기현 판사의 대법원 해명입니다. 다음이요. 요점들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시점도 1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동석자도 민주당은 아주 문제가 되는 직무 관련자라고 했는데 지방법조계 후배들 친목자리였다는 거고, 장소도 민주당은 여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이다.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라고 했는데 지기현 판사는 아니다. 라이브 카페 주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의 취재를 통해서도 유흥주점이 아니고 단란주점은 여종업원 못 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일단은 팩트로 전해지고 있고요. 행적도 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번 음주했다, 여기 여러 번 갔다, 한 번도 돈 낸 적 없다라고 했는데 술 안 먹었다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민주당이 주장한 것과 지금 팩트가 정말 많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죠. 포괄적이고. 그런데 지기현 판사의 해명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저 해명을 듣게 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 굉장히 이례적이거나 괴팍한 논리를 세우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시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뭐 밝힐 수 있을 것 같고, 동석자의 부분은 저 법조 후배니까 뭐 직무상 관련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본인 그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면 직무상 관련자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장소 같은 경우에는 룸살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룸살롱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뭐 사회적 용어인 것이고요. 저게 법률적으로 보면 유흥주점이냐 단란주점이냐 아니면 일반 음식점이냐의 차이예요. 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술은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근데 단란주점은 술과 노래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흥접객원이 앉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는 단란이게 되면 유흥접객원이 원래 허가사항에 앉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변태 영업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 부분도 변태 영업을 했다는 추가적인 입증이 없으면 일단 지기현 판사의 말이 신빙성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술자리 귀가전에 갔다 그러면 사실 술값을 다른 사람이 냈다. 이것도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기현 판사의 해명이 일단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해명을 하거나 추가적인 의혹 제기를 하거나 입증자를 내거나 또는 아니면 사과해야죠.
박 대변인님. 예.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대법원에 물증도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도 냈는데 그중에 식사비 결제 영수증이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 여름이 아니고 2023년으로 찍혀 있더라.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직무 관련자들, 특히나 이제 문제가 크게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직무 관련자들의 그런 뭐 뇌물이나 접대가 있었어야 되는데 2023년 8월에 만난 사진을 그렇다면 더더욱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도 조악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음모론을 펼친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님 말고식으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네거티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의혹이 사실로 입증이 되려면 첫째, 이 불법적인 업소가 맞는지, 둘째, 그리고 접대를 받은 것인지, 셋째,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가 총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불법적인 업소가 아니라는 것부터 언론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갖다 붙인 그런 근거를 통해서 과도한 네거티브를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서 입증을 해라. 지규현 판사가 직접 소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막장극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 대법관 30명이 됐건 지규현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됐건 사법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이렇게 과도한 이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다면 민주당은 정말 강력한 유감 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